안녕하세요. 덴탈 비서의 김민혜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에 병원에 매출을 올리는 방법만을 연구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요. 일단 건강하게 그리고 분석하고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팅하기 위해서 덴탈 비서를 만들었습니다. 덴탈 비서에서는 여러 가지 병원의 KPI, 즉 인센티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근데 이런 기능 등은 아무나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게 또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진료가 곧 예약이다. 사실 치과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약제로 환자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약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굉장히 잘 모르시고 중요성 있게끔 덴트앱에서 예약을 잡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은 어느 때는 환자가 막 몰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환자가 막 거의 없기도 하고 아주 그냥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덴트앱의 예약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덴트앱의 예약창으로 왔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덴트앱 같은 경우는 직원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 환자를 볼 때 원장님이 있고 같이 직원이랑 같이 진료를 보잖아요. 근데 일단 이게 원장님들 단일로만 예약창이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당제를 이용하고 있는 치과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자 원장님 수가 한 10명에서 15명 혹은 4명만 넘어가도 이 예약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또 하나 원장님 밑에 칼럼, 지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약간 진료별로 나누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덴트앱의 예약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A에는 수술이라든지 하고 싶어도 보통 그냥 색깔로만 우리가 설정해서 보통 배경색,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는 빨간 색깔이고 이제 뭐는 뭐고 이렇게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덴탈 비서의 예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덴탈 비서의 예약 같은 경우는 AI 기술이 같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약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보통 덴트앱 같은 경우는요. 이 예약창을 보면서 여기 빈칸이 있네 이렇게 예약을 잡았다면 우리는 이 예약 현황판을 거의 볼 일이 없다라는 게 덴탈 비서의 핵심 예약판 기술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약 리스트가 있어요. 오늘 예약되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럼 보통 진료를 보신 분들한테 예약을 잡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료를 본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예약 요청을 하고 예약을 데스크가 잡아도 되고 예약 요청 이후에 환자분 스스로 예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일반적인 전자차트에 들어있는 예약창과 아예 다른 부분입니다. 바로 예약을 잡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해놓으면 그 다음번에 그 링크 값이 환자분들에게 늘 전송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예약을 환자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뭐다? 바로 덴탈 비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료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다음번 넥스트를 저장하실 거고요. 그리고 3일 뒤 이후에만 오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죠? 아니면 직접 날짜를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에 의사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본 진료 의사가 그냥 그대로 따라올 거고요. 다음 직원도 바로 따라올 겁니다. 다음번에 실질적으로 원장님의 시간만 예약 시간으로 산정하는 병원이 있고 아니면 전체 시간을 다 산정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우리가 정해진 기준대로 해놓으시고 요 다음 예약 유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예약 유형에 대해서 점수가 되어 있고 건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탈 비서의 예약은 모든 진료를 A, B, C, D, E 요거 항목 어떻게 뭉치는 건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A고 어떤 게 B다, C다, D다, E다 이것을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번에 B다 그리고 예약 요청을 생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예약을 잡을 수 있는 예약창이 전송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약을 환자분께서 잡으셨다 라고 하시면 예약까지 잡혔다고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끝내고 우리가
예약 요청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뭔가 미확정 예약은 환자분께 요청을 하였으나 환자분이 아직 예약을 안 잡은 상태를 말해요. 자, 근데 요 예약에서 예약 요청 신청 관리는 오늘 뭔가 생긴 에피소드, 오늘 예약에 관련된 환자분이 뭐 예약을 등록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오늘 기준으로 생긴 것이 예약 요청 신청 관리고, 여기서 생성된 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라는 절차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리스트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날짜, 우리가 5월 4일 이후로 와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이 아직도 예약을 안 잡았으면 미확정 예약으로 환자 분류가 뜹니다. 확정 예약은 환자분이 오겠다고 하신 게 확정 예약입니다. 그리고 신규 예약은 새로 환자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규 예약건, 한 번도 우리한테 오지 않았던 분들, 아니면 우리의 신규 예약 링크를 갖고 예약을 잡으신 분들을 신규 예약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떤 점이 다르냐면 예약을 요청하는 거고, 예약 요청하면 환자분도 예약을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데스크에서 예약을 잡아줄 수가 있다. 키오스크에서도 예약을 잡을 수가 있다. 이게 일반적인 지금 프로그램과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 예약 요청 아니면 예약할 때 가장 특이점이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예약 유형 분류예요. 다음번에 할 진료가 신경치료다. 그럼 B거든요. 자, 여기서 바로 예약을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신경치료는 B죠. 클릭을 하고 하시면 이렇게 가능한 시간대만 나오는 게 바로 덴탈 비서입니다. 아까 예약 요청을 하였다면 환자분한테 이게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가요. 그러면 진료 중간에 환자분 언제 이후로 환자분 오시라고 했으니까 원장님 가능한 시간대만 지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라고 안내를 하시면 비추천인 시간대는 빨간 색깔로 제한이 됩니다. 이것들 활용하려면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약 현황판을 볼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 가능한 시간대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인사비서에서 직원 관리를 들어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원장님들 별로 예약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건은 동시간대에 한 건만 볼 거야. 우리가 두 건만 볼 거야. 이렇게 건수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 이 예약이 차 있으면 다음 예약을 못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약 설정의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근태와도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시간 등을 환경 설정에서 기본 환경 설정 가셔가지고 세팅하시고, 그리고 인사비서로 다시 오세요. 인사비서에서도 직원별로 일하는 시간대가 잘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잘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등록하시고 지금 현재 상단의 일정표에서 근태 스케줄표 보이시죠? 자, 직원들이 근태 일정 관리를 들어가시면 본인들이 스케줄 신규 추가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까지 일을 하겠다라고 나오는 휴무야 라고 하는 것들, 우리 예약판에 뭐 예약 잡지 마세요, 휴무예요 이런 거 적어 놓으시죠?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직원이 있고 없고, 그리고 원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자동으로 연계돼서 계산됩니다. 이게 두 번째 덴탈 비서를 써야 되는 이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왜 A, B, C, D 이별로 건별 예약 제한 건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뭔가 아쉬워. 그래서 동시간대 어떻게 예약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면 예약에서 예약 리스트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경 설정 표시 보이시죠? 항상 어느 페이지를 가든지 간에 이 예약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환경 설정은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진료 요령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A는 어떤 진료를 할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도 되겠죠? 네. 그리고 B1은 어떤 거고, B2는 뭐고, 세부적으로 C1은 뭐고, 그냥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원장님들 별로 예약에 대한 점수 총 합을 아까 10점으로 얘기 드렸잖아요. 그쵸? 저희 이 전 영상 보시면 나와 있어요. 예약 점수가 30분 단위로 10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는
동시에 엔도나 레진, 큐렛을 절대 못 하신다. 대부분 못 하시죠. 이런 경우는 B1을 4점으로 주시면 동시간대 A랑 B는 예약이 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30분 단위의 10점이기 때문에 이미 7점이 있어서 4점짜리는 못 들어오고 어떤 것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로 스텝 등이 하는 스케일링, 잇몸 치료, 아니면 인프, 그쵸? 이런 것들, 아니면 원장님이 A 잠깐 하시고 뭐 B 마취하실 동안에 뭔가 페이닥터들이 또 원장님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우리 원장님들이 어떻게 진료를 보시는지 고려하셔서 동시간대 엔도와 뭐 인레이 프랩 하나는 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B1 하나, B2 하나가 잡히죠. 자, 근데 뭐 간단 정기 검진은 엄청 많이 잡고 싶다. 그럼 0점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0.5점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10점이 넘으려고 하면 일단 다른 항목에 대한 예약이 안 잡히는 거 하나. 그리고 아까 A, B, C, D, E에 대한 30분 단위의 예약 건수에 대한 락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약을 밀리지 않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예약 유형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이 점수를 원장님들과 의논하셔야 되시고, 예약 유형 A, B, C, D, E로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A는 뭐고 B는 뭐고 이런 것들도 원장님들과 의논하셔야 되시고, 스텝이라고 하면 좀 고연차 아니면 한 3년차 이상이 되신다라고 하면 동시간대에 보통 5점 정도를 보세요. 그래서 한 명의 원장님 밑에 한 2명의 스텝 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석션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단, 그 다음에 데스크단, 이렇게 보통 설정되어 있겠죠. 뭐 상담실장님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구조는 한 5인 정도의 치과 원장님들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는 이런 로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왜? 병원 잘 되게 하려면 테트리스 차곡차곡 쌓으셔야 됩니다. 진료는 예약이 차곡차곡 쌓여있지 않으면 굉장히 번잡하고 힘들기만 한 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약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고,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인사비서에 들어가서 원장님들 별로 예약을 주로 잡기 때문에 예약 건수에 대한 제한도 설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약에 대한 세부 설정단을 설명드렸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단 인사비서 들어가시면 원장님들 별로, 사람들 별로 예약 점수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예약에 대해서 원장님들로 예약을 잡기 때문에 요 건수 제한, 네, A는 한 건 보겠다, 동시간대 B는 한 건 보겠다, 요 건수 제한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 환경 설정 들어가서 우리 병원에 대한 근무 시간, 그리고 원장님들 별에 대한 근무 시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 근무 시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인사에서 내 일정, 내가 오늘 쉰다 안 쉰다, 이런 것들 꼭 등록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되고, 마지막은 예약 점수 설정이었어요. 예약 리스트에 가셔서 환경 설정 버튼 누르시고 A, B, C, D 만드신 다음에 예약 점수 설정하는 거. 일단 만약에 설정하지 않으면 저희 덴탈비서 매니저님들이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죠. 어떠세요? 네, 덴트앱과 여러 가지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하지만 예약 요청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스스로 예약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예약을 동시간대 몰려 잡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데스크 앞에서 언제가 좋으세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덴탈 비서의 예약을 사용해 보시면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분석 최강자 프로그램 덴탈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